네, 자리에 앉는 대로 면접관께서는 면접을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박용진 후보님께서는 행복 국가론을 내세우고 나오셨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에게 내세울 만한 행복의 정의 그리고 행복의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소박한 꿈, 내 집 마련, 내 차 마련, 자녀의 교육, 그리고 가족의 건강, 노후 자산 5가지입니다. 이 5가지를 우리 정부가, 우리 사회가 어떻게 실현 가능하도록 만들어드리고 사다리를 마련하느냐,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공약들 하나하나 다 준비했고 이미 발표한 것들도 있습니다. 나라만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도 부자로 국민도 부자로 만들겠다고 하는 박용진의 계획은 우리 헌법 10조가 담고 있는 내용들, 행복 추구권과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가치를 담고 있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뚜벅뚜벅 가게 될 겁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공약으로 법인세, 소득세 감세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미래 사회에서는 국가의 재정적 역할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세한다면 증세는 어느 부분에서 하실 생각입니까? 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인세 감세,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소득세 감세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자리를 늘리고요. 또 내수 시장을 활성화시켜서 경제 규모 전체를 성장시킬 겁니다. 경제 규모를 성장시키고 세수가 더 확대되겠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복지 증대와 우리 사회를 행복국가로 만들어가는데 쓸 생각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부자, 금융 자산 부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감세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있었던 재산세 관련한 부동산 재산세 관련한 당의 투표에서도 기권했습니다. 당론인 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해서 유감의 뜻을 표하는 것이 맞습니다. 50% 정도의 집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실거래가 18억, 20억 되는 고가 아파트 가지고 계신 분들의 월 한 5만 원, 10만 원 정도의 부담이 그렇게 걱정되시면 집 없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20, 30대 청년들, 그런 분들에게 월세 세액공제 제도 더 확대하고 늘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예. 말하다 보니까 좀 놓쳤는데요. 저는 2011년부터 2022 올해까지요. 무려 100조가 더 세수가 늘었습니다. 증세 제도를 우리가 채택한 것이 아니고요. 경제 규모를 확대해왔기 때문에 100조가 더 늘은 거거든요. 박용진 집권 5년 동안 다시 또 100조, 200조의 세수가 증대할 수 있도록 기업 활력 국가, 일자리와 일하는 사람들의 나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보는 증세만 얘기하고 감세는 보수만 얘기한다. 이거 고정관념이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 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역으로 그런데 지금 법인세를 줄이면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나요? 지금 기업들이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하는 게 아니라 투자할 곳을 찾지를 못해서 투자를 못한다라고 이제 현장에서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감세가 투자를 늘린다라는 것도 일종의 고정관념 아닙니까? 지난번에 첫 번째 국민 면접 때요, 이재명 후보께서 저에게 0.5% 정도의 이자율인데도 돈을 갖다 쓰지 않고 또 사내 유보금이 쌓여있는데도 투자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대한민국 기업의 사내 유보금은 2012년 기준으로 9.3%, 총 자산 대비 9.3%입니다. G7 국가들의 22.2%에 비하면 반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내 유보금이 많이 있다고 그래서, 혹은 돈이 시중에 많이 있다고 그래서 투자하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박용진이 감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동시감세, 규제혁신, 정책지원, 이 삼각편대로 가야 기업이 활력을 갖고 경제성장 전체가 만들어진다는 거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의 포인트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감세하면 늘어난다,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세에 대해서요, 그것이 투자 활성화, 고용 증대, 임금의 상승, 그리고 배당의 확대, 이렇게 이어갈 수 있도록 정책적 설계를 할 거고요. 거기에 인센티브를 더 얹어주는 방식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예, 소득세도 고율의 누진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경제 같은 경우에 이제 상위 10% 근로자들이 가져가는 몫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연구자들의 지적이기 때문에 지금 소득세 감세는 상위 10% 감세로 이어진도록 구조적으로 돼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상층 노동자들에게 훨씬 더 유리한 감세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를 같이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특히나 사업소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부 우리 후보자들께서도 말씀하시는데요.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들에게 보편적으로 다 지급하자. 그래서 뭔가 내수 확대 효과를 좀 가져오자, 경제 활성화를 시키자 이런 주장들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걷어서 나눠주는 방식보다 차라리 세금 감면을 통해서 직접 이렇게 소비 여력을 더 넓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어찌됐든 자신의 노력과 노동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에게 더 뭔가 인센티브를 주고 활력을 주고 격려를 하고 보상을 주는 체계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부자라고 해서 적대시하거나 부자라고 해서 소외시키는 방식은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네, 공약 사항 중에 국부펀드 테마색 구상으로 이제 국민 자산을 형성하겠다. 그러시면서 이자를 한 7%까지 보장하는 그런 상품도 제안을 하셨는데요. 사실 문 대통령께서도 그 그린 뉴딜 펀드 하시면서 이런 비슷한 국부 펀드 형태의 그런 것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혹시라도 그러니까 7% 이자를 보증한다. 이건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리스크도 사실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또 국민을 현혹하는 건 아닌가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국민연금이 평균 5% 후반대의 수익률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외 연기금들 보면 노르웨이 연기금 8%, 캐나다 연기금 8%, 테마색 같은 경우 싱가포르 테마색은 2자리 이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땅 짓고 헤엄치려고 그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안정자산에게 투자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가로 열고 써보면 보수적 투자입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보다는 요감 먹으려고 하는 투자죠. 그런데 다른 연기금 60여 개의 연기금들이 있는데 여기서도 한 100조에서 200조 정도 굴리는데 세상에 1% 수익률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부펀드를 조성해서 어디다가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부펀드 조성은 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 그리고 말씀드렸던 국내 연기금들을 다 통합한다는 말씀이고요. 당연히 해외 투자자산 투자 대상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안정자산이라고 해서 국채에만 투자하지 말자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리는 거고요. 일정 부분은 여러분 떡잎 전략을 써야죠. 대한민국에 이렇게 우수한 혁신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배민, 셀트리온, 그리고 쿠팡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 국내 이런 연기금들이 투자한 게 있습니까? 안 했잖아요. 왜냐하면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다. 셀트리온은 어디서 투자했습니까? 싱가포르 테마색에서 투자해서 40배 걷어갔습니다. 쿠팡은 어디서 투자했습니까? 소프트뱅크가 투자해가지고 또 엄청나게 이익 봐갔지 않습니까? 배민은 어디서 투자했습니까? 골드만삭스에 투자했습니다. 거기에 투자 전략가들이 다 보는 눈은 우리 투자자들도 알 수 있었는데요. 답변은 그 정도로 저희가 네, 국민연금 관련해서 너무 안정자산 중심으로 가려고 해서 생긴 문제입니다. 공약으로 모병제를 주장하셨습니다. 모병제 도입 시 집안이 어려운 자녀들만 군대를 가게 된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병제를 말씀드리면서 동시에 했던 것이 100대 기업 초봉임금 수준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 다들 그러셨는데요. 15만 명의 모병제로 사병을 유지하게 될 경우에 얼마가 더 들어가냐면 1년에 1조 3천억 원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해볼 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자, 답변은 이어서 하겠습니다. 질문. 또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로서 생각만큼 모병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유인책 가지고 가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미국처럼 군 제대하게 되면 대학에 무상으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거나 직업훈련을 연계해주거나 이런 방식들이 다 같이 설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자리로서의 15만 명의 모병제 사병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국민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정치인에 속하십니다. 비교해 보면 당내 지지층이나 인기가 그렇게 높진 않은 상태인데요. 이 차이가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은 뭐 박용진에게 많은 희망과 기대를 걸고 계십니다. 당원들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후보, 본선 경쟁력과 또 중도 확장성이 가장 큰 후보를 선택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이재명 지사를 경선에서 이길 수 있을까? 그건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박용진이 후보가 되면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하는 건 확실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해 주신 마지막 9번 박용진 후보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고요.